왜 나를 밀었니?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마가 전혀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언제까지 눈치 보며 엄마 도움만 받아야 해요? 우리도 살 길이 필요했어요. 돈, 그깟 돈이 목숨보다 소중하니? 고작 그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한 거니? 엄마는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건 우리 선택이었어.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니 대체 왜? 너희가 내 아들 맞니?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에게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처럼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 일어났을까요?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적한 골목,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68세 김정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찻집은 그녀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부터 시작한 곳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이 공간에서 정혜 씨는 삶의 버팀목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정성껏 준비한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손님들에게 내놓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의 삶에는 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들은 결혼 후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핑계로 점점 방문이 뜸해졌지만 정혜 씨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전화라도 해주니 얼마나 다행이냐. 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찻집 벽에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과 손자의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정혜 씨는 그것을 보며 늘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사진 찍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달리 아들은 사진은 어색하고 귀찮아요. 라고 하며 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 이번에는 가족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해운대 바다에서 예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혜 씨는 믿기 어려운 기쁨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같아 그녀는 바로 찻집 문을 닫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정혜 씨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네가 사진을 찍자고 하다니 참 기특하네. 라고 미소를 지으며 설렘으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해운대 바닷가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살며시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바다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쁜 모자를 쓰고 가벼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에 든 작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자고 한 건 처음이네.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바다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정혜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하며 너희가 이렇게 불러줘서 내가 더 기분이 좋구나. 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엄마, 오늘 멋진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셋은 함께 해안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고 며느리가 정혜 씨의 모자를 살며시 고쳐주며 오늘 바람이 좀 강하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이런 소소한 대화마저 오랜만이라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엄마, 조금 더 웃어보세요. 그렇죠. 바로 그 표정이 좋아요. 라며 열심히 카메라를 조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의 말을 따라 웃으며 포즈를 취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들과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정혜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랑 이렇게 사진 찍으니 너무 행복해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화기애애했고 정혜 씨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정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다 내음이 더 짙게 느껴지는 방파제 가까이로 이동하면서 김정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삼각대를 조립하고 며느리는 카메라 각도를 맞추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모래사장을 밟으며 이렇게 멋진 날씨에 너희와 함께하니 정말 행복하다. 며 웃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엄마, 여기 방파제가 배경으로 참 좋아요. 가까이 가서 찍으면 바다와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방파제 끝은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위로 반짝이는 햇빛이 내려앉아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어머니, 여기서 찍으면 정말 멋진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파제로 발을 옮기던 정혜 씨는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밝은 웃음에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넘어지면 어련히 아들이 잡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정혜 씨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방파제 끝에 가까이 섰습니다. 아들은 삼각대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며 엄마, 잠시만요. 더 멋진 각도를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서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웃으며 그래. 내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왕 찍는 거 예쁘게 찍어야지. 라고 말하며 아들이 말한 위치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도 뒤에서 어머니, 지금 정말 예쁘세요. 이제 딱 한 장만 더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느껴지는 바닷바람이 순간 더 거세게 불어왔고 정혜 씨는 두 손으로 모자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손 놓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엄마, 이제 정말 멋진 사진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순간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약간 멈칫했지만
그 불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아들의 손짓에 따라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정말로 신경 써주는 것이라 믿었고,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단지 한순간의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정혜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사진 속에서 예쁘게 나올 생각에 작은 불편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 보세요. 라고 말하며 정혜 씨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옆에서 어머니, 정말 예쁜 각도예요. 여기서 딱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안심하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들의 손길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며 그녀의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정혜 씨는 그 충격에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방파제를 벗어나 공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공중에서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앞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보였고, 바닷물에 부딪히는 순간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닷물은 그녀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며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바닷속은 암흑처럼 느껴졌고, 차가운 물은 그녀의 몸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애쓰는 동안 정혜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나를 밀었지? 아들일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그녀의 몸을 밀고 당기며 점점 방파제에서 멀어지게 했고, 정혜 씨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수영하며 물 위로 얼굴을 내밀려 애썼고, 간신히 고개를 수면 위로 들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방파제를 바라본 정혜 씨의 눈에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다시 파도에 휘말리기 전까지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이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왔던 가족의 이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었나? 이건 꿈일 거야. 그녀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힌 채 차가운 물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며 몸을 떠받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정혜 씨는 간신히 방파제 가까운 곳까지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닷물에 젖어 무겁고 차가웠으며 온몸이 떨리고 손발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겠다는 본능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의 날카로운 돌을 붙잡으며 그녀는 겨우겨우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몸을 추스르던 정혜 씨의 눈앞에는 방파제 위에서 여전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어. 한 발짝이라도 내게 손을 내밀 줄 알았어.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 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방파제 위로 더 몸을 끌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휘말려 작게 들렸을 뿐 그들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곧 시선을 피하며 며느리와 무언가를 작게 이야기했고 정혜 씨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혜 씨는 손을 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파제 근처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고립되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방파제에서 몸을 일으켜 섰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슨 오해일 거야. 이건 단순한 실수였겠지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아들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본 순간 정혜 씨는 자신이 방금 경험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고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으며 그녀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뒤돌아섰습니다. 정혜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만이 그녀에게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김정혜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파제에서 내려와 겨우 마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살갗에 들러붙어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몸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에 주저앉은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간신히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던 냉혹한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나를 정말 그들이 그랬단 말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두 손을 얼굴에 댄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녀가 평생 품어주고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너무 지쳐 있었고 발걸음마저 제대로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까운 벤치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 평화로움이 단 한 점도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혜 씨는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방금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고 행인은 다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고 정혜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밀었어요. 걔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며 걱정 마세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정혜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혹시 내 오해는 아닐까? 그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정혜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나 분쟁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모아둔 돈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채 끝없는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찰 조사와 병원 치료가 마무리된 후 김정혜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은 예전처럼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혜 씨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를 향해 걷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들어선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모습이 한때 그녀에게 자부심과 위안을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진은 그녀에게 상처를 건드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는 손을 떨며 그 사진을 떼어내고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그것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일 그녀를
해치려 했던 이유가 바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임이 밝혀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지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그 돈 때문에.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멍하니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권유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차가운 표정에서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를 뿐이야. 라는 아들의 냉정한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찻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아들과의 행복했던 과거만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찻집에 들어가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건너로 지는 석양이 찻집 내부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찻집을 떠난 후 정혜 씨는 부산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집을 얻어 남은 여생을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왜 나는 몰랐을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가족이 남긴 상처를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정혜 씨는 마음 한편에 새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배신했어도 나 스스로를 배신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 속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사연 속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가족 간의 믿음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